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워. 이 냉난방 기능은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헬로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디오. 라디오. 목적으로도 정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헬로 BMW.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사리 조종 경기장으로 가죠. 미사리 조정 경기장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선택하실 입력 내용의 번호는 무엇입니까? 2번. 입력 내용이 선택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신 거는 BMW의 인텔리전트 개인 비서 서비스입니다. 음성으로 몇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118D 조이 퍼스트 트림입니다. 사실상 BMW의 가장 막내 모델이고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참고로 이 차의 가격은 3,920만원입니다. 이는 1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고가인 M 스포츠 트림의 4,800만원보다도 880만원 정도 싼 가격이죠.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선 영업사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트림은 세 가지지만 실제로 118D 같은 경우에 판매량의 대부분은 이 조이 퍼스트 트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장점인 차이다 보니까 스포츠 패키지가 달린 M 스포츠의 가격 4,800만원이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년간 BMW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면 외관 디자인이겠죠. 기존 비머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걸출한 디자이너들이 떠난 마당에 BMW의 새로운 모습이 탐탁치 않은 모양입니다만, 아무튼 거대해진 키드니 그릴은 벌써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BMW의 전반적인 디자인은요, 예전에 정갈함보다는 바이오 테크 스타일을 기반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됐어요. 물론 이건 BMW만의 변화는 아니고요, 최근 자동차 디자인에 장식적 요소를 가미하는 게 유행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구동 방식의 변화인데요. 예전에 BMW 하면 롱힐 베이스, 후륜 구동 차량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2019년 218D, 국내에서는 액티브 투어러로 불리는데요. 그 차량에 미니의 전륜 구동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BMW에도 변화가 예고됐어요. 현재 타고 있는 118D 같은 경우엔 전 모델, 전 트림이 전륜 구동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BMW 1시리즈 같은 경우에 체구는 작지만 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나름의 짜릿함이 있었는데요. 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나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잠깐 타보니까 기우에 불과해요. 이전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회전하거나 와인딩 로드에서 뒤쪽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거를 잡아주는 짜릿함이 있었는데요. 현행 118D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 딱 잡아주는 안정적인 주행성을 보입니다. 게다가 스티어링 휠은 기존과 동일하게 묵직해요. 따라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차량 기동과 운동 성능, 조향성을 보입니다. 이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데일리 설정의 해치백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묵직한 서스펜션과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승차감, 거기에 잘 짜여진 차체 제형 능력까지 매력적인 차입니다. 이 차는 이전의 이미지와 달리 사실 퍼포먼스 위주의 차는 아니에요. 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됐지만 최고 출력이 15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일리 설정의 차고요. 잠시 후에 잠깐 달려보겠지만 소위 말하는 제로백,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데 8.4초 정도 걸려요. 가속성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가볍게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풀악셀이나 완전히 100km까지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속도를 내릴 수도 있어요. 이 점 양해하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행 모드는 컴포트 모드인데요. 센터 터널의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버튼 밑에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로 바뀌었어요. 별도로 세팅을 바꾸지 않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겠습니다. 주변 상황을 살핀 다음에 느끼셨을 테지만 시속 80km까지 이르는데 8초? 재밌는 건 실제 차량의 속도 증가보다 운전자가 느끼는 스릴이 상대적으로 더 커요. 조금 전에 출발도 다소 천천히 했고 속도도 시속 80km까지만 내봤어요. 그런데 시간은 8초가 훨씬 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BMW 1 시리즈는 미니와 함께 쓰는 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차량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짧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높아진 형태인데요. 전장은 4319mm로 이전 대비 5mm 짧아졌고요. 덩달아 휠베이스도 짧아졌는데 2670mm로 이전 대비 20mm나 짧아졌습니다. 반면 전폭은 1833mm로 기존 대비 33mm 넓어졌습니다. 더불어 전고는 1446mm로 이전 대비 13mm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 차를 BMW X1의 해치백 버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마치 소형 SUV를 위에서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재원을 보면 이전 대비 다소 통통해진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율이 좋은 건 BMW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후륜구동 롱휠 베이스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전륜의 위치를 보면 이전보다는 뒤쪽으로 후퇴했어요. 하지만 비율은 여전히 좋습니다. 최근 BMW 디자인의 변화는 거대해진 키드니 그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시리즈 같은 경우엔 아주 크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키드니 그릴의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BMW에서는 키드니 그릴을 강조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혹자들은 돼지코 그릴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BMW 1 시리즈는 3개 트림으로 운영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퍼스트 조이, 스포츠라인, M 스포츠 3가지입니다. M 스포츠는 파워트레인이나 CC 동일하지만 높이가 10cm 낮은 스포츠 스프링, 스포츠 서스펜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스포츠 브레이크가 탑재됐고요.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 그릴 안쪽에 세로 슬롯이 하이그로시 블랙인데요. 스포츠 라인과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슬롯의 재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톤 다운된 금속 재질이 입혀져 있어요. 이 차량은 3,920만원짜리 엔트리 트림이지만 이전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LED 전조등이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안개등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안개등 역시 LED인데 이건 스포츠 라인부터 적용됩니다. 안개등 유무뿐 아니라 범퍼 형상과 에어 인테이크의 형상도 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BMW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변화는 기존 L자 후미등의 모양입니다. 기존의 또렷한 L자 형상이 사라지고요. 꼭지점들이 맞닿아서 두리뭉실해졌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디자인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해치백과 세단 같은 경우에 그나마 맨 윗단과 수평 부분을 연결하는 사선이 있지만 X 시리즈, SUV로 가면 거의 일자형으로 바뀌어요. 범퍼 아래쪽도 트림에 따라 다른데요.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 바디 칼라로 마감되어 스포츠 라인과 M 스포츠 같은 경우엔 금속 질감과 하이그로시 블랙 마감이 됐습니다. 머플러 형상은 동일합니다. 118D의 후면부는 해치백과 소형 SUV의 모습이 혼재해 있는데요. SUV의 묵직한 느낌은 줄이고 해치백의 평이한 느낌은 조금 벗어나서 그 중간의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무리가 잘 된 후면부 디자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MW 118D는 전륜구동 플랫폼 적용에 따라서 차량의 크기뿐 아니라 측면 형상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기존 118D의 측면 캐릭터 라인은 거의 수평이었어요. 뒤로 길쭉하게 뻗은 모양이었지만 현행 118D 경우에는 B필러에서 C필러 쪽으로 올라가면서 웨이스트 라인이 솟아오르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B필러에 가서 그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측면부가 껑충한 느낌이다 보니까 SUV처럼 마감이 됐습니다. BMW 1 시리즈 엔트리 트림 퍼스트 조이에는 멀티 스포크 17인치 휠이 적용됐는데요. 무난한 디자인이죠. 이거 역시 트림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 상위 트림으로 가면 트윈 스포크 그리고 바이 컬러 18인치 휠까지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적재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차 엔트리 트림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동입니다. 적재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엔트리 트림이다 보니 적재함 상하를 가르는 선반이 없어요. 이건 스토리지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조이 퍼스트 트림에는 이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적재함 아래쪽 선반과 1열 좌우좌석 뒤쪽 그물망 포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열 등받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40대, 20대, 40 3개로 분할되어 있어요. 차급에 비해서는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소형차급이다 보니까 핸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키가 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지만 키가 작은 분들, 여성분들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서 내려야 되는데 불편하네요. 이렇게 2번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옵션이 없어요. 도어 안쪽 패널을 보면 손이 닿는 부분은 고품질은 아니지만 가죽이 씌워져 있고요. 이 부분도 가죽이에요. 그리고 스피커 그릴을 보니까 상위급의 하만 카돈이 아닌 일반적인 빙저가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대시는 기존 BMW 수평 디자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졌네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됐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시트 재질이 특이하네요. 가죽과 센사텍 패브릭이 적용된 스포츠 시트입니다. 허벅지 지지대, 좌석 방석의 테두리, 불스터, 그리고 쪽과 헤드레스트는 가죽이 적용됐고요. 그 중간 부분에는 패브릭 소재입니다. 그리고 세틴이라고 부르는 밝은 회색의 스트라이프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이 센사틱 패브릭 가죽 혼용 시트는 2020년형부터 적용됐다고 합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고요. 동일한 크기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센터 페시아의 형상은 기존의 BMW 느낌이 그대로 있고요.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지만 미디어 제어부는 예전 BMW 감성 그대로네요. 몇 가지 편의사항을 살펴볼까요? 1열 좌우 좌석에 한해서 열선 3단계 지원됩니다. 통풍 옵션은 없어요. 2열의 경우에는 열선도 없습니다.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 수납 공간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컵홀더 2개 지원되고 DC 12V C거 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총 2개의 USB 포트가 지원되는데요. 앞쪽에 데이터 전송 겸용 USB 포트가 하나 지원되고요. 센터 콘솔 안쪽에 충전용 USB 포트 하나가 더 지원됩니다. 변속기 레버는 이전보다 조금 작아지고 둥글둥글한 지팡이 머리처럼 생겼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생긴 기어 레버 괜찮았는데 재미있는 건 예전 BMW 느낌의 기어 레버를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참고로 이 차량에는 8단 컨버터가 탑재됐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고요. ESC, 엔진 스탑 앤 고,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획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BMW 특유의 인터페이스 iDrive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BMW 118D의 스티어링 휠 감각은 기존처럼 묵직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 제어부를 살펴보니까 버튼이 2개뿐인데 딱 봐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의 제어부입니다. 참고로 상위 트림에는 이 기능에 더해서 앞쪽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엔트리 트림에는 단순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역시 가죽과 패브릭 복합 소재의 시트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토리지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1열 등받이 쪽에 그물망조차 없어요. 2열에 앉아보겠습니다. BMW 128D 퍼스트 조이 트림의 2열입니다. 무릎 공간을 살펴볼까요?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차량의 전장은 5mm, 휠 베이스는 50mm나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전륜구동 플랫폼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내 공간은 늘었는데요. 2열 무릎 공간 경우에는 이전 대비 33mm, 3.3cm가 늘어서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전폭도 늘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좌석폭도 1열과 2열 각각 42mm, 13mm 늘었습니다. 전고가 높아짐에 따라 머리 위 공간도 소폭 늘어나서 이제는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2열 탑승자의 머리가 천정에 닿을 염려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2열 탑승자를 위한 편의사항은 소박한데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 없고요. 수납 공간도 볼품 없습니다. USB 포트도 없네요. USB 포트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센터 터널 앞쪽과 센터 콘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좌우 문 아래쪽에 도어 포켓 있고요. 60대 40으로 폴딩되는 2열 가운데 좌석에는 팔걸이와 컵홀더 2개를 지원합니다. 2열을 위한 편의사항은 이게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2열을 폴딩해 보겠습니다. 어깨 쪽에 있는 레버를 앞으로 당긴 다음에 좌석을 앞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와중에도 벨트는 이렇게 숄더 라인 쪽에 구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좌석을 폴딩하거나 설정할 때 안전벨트가 옆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가운데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바지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잡아당겨서 앞으로 누이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른쪽과 가운데 좌석을 폴딩했고요. 남은 건 왼쪽의 좌석입니다. 이 좌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출입문을 열고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밀면 폴딩이 됩니다. 자, 이제 좌석을 원래대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보셨죠? 안전벨트가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좌석이요. 이렇게 2열 좌석이 설정됐습니다. BMW 118D의 엔진룸인데요. 엔진 커버 보이시죠? 여기에 트윈 파워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칭 익숙하실 거예요. 이 엔진은 미니와도 공유되는 2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BMW 118D 조이 버스트 트림의 전반적인 소개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